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토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전쟁이 시작됐다. 지방선거 후에 이제 후폭풍이 몰아닥친 곳 민주당 얘기죠. 예, 뭐 어제 비대위 총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비대위가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라고 윤호중 의원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이제 그 총사퇴 이후에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상임 고문 때문에 졌느냐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비대위원도 있고 아닌 비대위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 2시에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또 큰 회의 하나가 예정돼 있죠. 오후 2시에. 그래서 예.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뭐 중요한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패배 지금. 원인은 뭔가? 예. 앞으로 네. 어쩔 것인가? 패배 원인은 아마 오늘 하루에 나오진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8월 전당대회 있고 네. 지금 비대위가 해체됐으면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적으로 당 지도부를 맡기로 했는데 네. 역할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아니 방향이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 당대표를 맡아서 8월 전당대회까지 쭉 가는 방법 하나,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꾸려서 전당대회를 맡기는 방법 하나, 아니면 박홍근 대표가 그냥 하되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방법 하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평가가 우선이다. 날짜에 맞춰가지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정리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 본물처럼 지금 뭐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특히 네. 이재명 고문을 저격하는 글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당내 인사들의 글 예, 말씀이죠. 민주당 이제 당내 인사들.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였죠. 네. 이제 출국하거든요. 곧 이제 6월 7일 날 출국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미국 가잖아요. 미국으로 가는데 네. 앞서서 이제 되게 센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했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게 아마 국민이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인데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짓을 계속해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죠. 그래서 정처 없이 걷고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고문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우회 비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자생당사 예. 이렇게 사자성어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상당히 지금 센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해서 사실상 뭐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완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사욕과 선동, 예.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를 시켜서 이런 패배가 나온 것이다. 뭐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도 젖잘싸로 대선 패배 민심을 오판했다라고 얘기했고 뭐 신동근 의원 뭐 그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고문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맞느냐라는 글들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 패배는 이낙연 때문에 졌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렇게 썼죠. 뭐 정확하게 그렇게 예.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수박 논쟁이 있거든요. 가짜 개혁주의자. 그래서 무늬만 개혁주의자. 그래서 진짜 개혁을 안 해가지고 민주당이 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들이 좀 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뭐 이상민 의원도 특정인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당이 정말로 지금 뭐 4분 오열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SNS에서 설전도 있었어요. 이원욱 의원이 네. 그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드립니다. 이거 페이스북에 썼는데 거기 네. 댓글에 이거 이재명 고문 측의 사람이 가가지고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라 뭐 이런 얘기로 썼는데 조만간 깨질 준비하세요 이런 댓글도 많이 그게 아까 나왔대요. 전에 얘기했던 수박 논쟁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여름철에 가장 선호하는 과일이니까 내가 민주당의 수박이 되겠다. 이원 의원이 이런 그거 댓글도 또 받아쳤어요? 받아치고 그러면서 당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할 거고 또 그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한번 속마음 다 터놓고 한번 논쟁을 제대로 펼치는 게 낫다. 괜히 또 뭐 쉬쉬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 한번 제대로 따질 것 따지고 책임을 질 사람 지고 뭐 이걸 좀 가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오늘 2부에 아까 그 사역과 선동 때문에 이제 다 이번에 선거 패배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홍영표 의원 4선입니다. 친문 핵심입니다. 홍영표 의원 2부에 직접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진짜 젖잘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국민의힘 얘긴데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호남에서 네. 이제 득표를 뭐 당연히 이제 뭐 다 광역단체장에서는 다 졌지만은 네. 득표를 상당히 잘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장에 출마한 주기환 후보는 15.9%를 득표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역대 처음입니다. 15%를 보수 정당이 광주뿐만이 아니라 호남에서 네. 넘은 게 역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정현 후보도 전남 도지사에 출마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순천에서 예전에 처음으로 의원했었잖아요. 18.18%. 그리고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조배석 후보도 17.88%.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많이 이제 득표를 했다라는 거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선거를 통해서 시도에 진출을 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정의당보다 많이 득표했거든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네. 민주당 뭐 1등 하면 그 다음은 진보당이었거든요. 예, 예. 진보 계열 정당. 근데 이번에 정의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표수를. 예, 예. 이 부분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 그리고 5.18에 대한 뭐 이렇게 참배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은 분위기 좋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차기 1년을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소위 말해서 잠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좋은 게 진짜 잠룡들 많은데요. 잡이 아니라 잠. 잠룡. 잠룡. 예. 잠룡들이 많다. 뭐 이번에 왜냐면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 그죠? 뭐 네. 안철수, 오세훈, 뭐 이준석 대표도 포함해서 홍준표 예. 그래서 내년 6월에 있을 이제 내년 5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뭐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일 거고 거기서 공천권을 주게 되잖아요. 이번 예, 대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당권 경쟁이죠. 그리고 나선 이제 대선 경쟁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뭐 당권의 두 번째 도전 연임을 도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관심사 뭐로 좀 보이고 있어요.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압승을 했는데 어제 혁신위를 꾸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혁신위원장으로 최재형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건 또 어떤 의미인 건지 잠시 후에 이준석 대표 오늘 직접 만나보죠. 자, 그다음으로 갑니다. 민주보다 폭망했다. 아, 이거 정의당 얘기죠. 예, 정의당 얘기예요. 진짜 폭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폭망을 했냐면은 이번에 정의당이 이제 원래 뭐 광역단체장은 힘들어도 이제 비례로 많이 의원들 그 지역구에서도 몇 명 해가지고 의원들을 이제 그 기초 의원이나 광역 의원을 진출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8명이 들어갔는데 지난 2017년에 24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진보당이 21명이 들어갔습니다. 진보당이 뭐냐면은 옛날에 통합진보당, 통진당, 그렇죠. NL 계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제 이석기, 김재현 뭐 쪽에서 진보당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울산에서 구청장도 한 명 냈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 비례의원이 21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명하고 21명이면 완전히 입지가 뒤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제 정의당 지도부 총사퇴한 거죠? 총사퇴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도부 총사퇴로 뭐 되느냐? 그러니까 지도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총사퇴하면 되느냐 그래서 진짜 아픈 얘기네요. 예. 어제 여영국 대표 눈물 흘리시던데. 아니 의원들 총사퇴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비례의원이잖아요. 예. 그 일부 당원들은 의원들 다 사퇴해라. 그리고 새로 의원들 비례 순번대로 받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원래 9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당을 깨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지금 혼란한 정의당 이야기까지 선거 후 하루 동안의 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김준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